예, 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제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것으로서 38번째 국제 결혼 활성화 1번입니다. 한국 남성 싱글이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인은 8년 가임인데 다문화는 15년 가임 기간이기 때문에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에서 다문화가 답니다 하는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녀수에서 국제결혼이나 다문화를 통해서 많이 낳을 수가 있다. 국제결혼, 그러니까 남성 싱글이 많기 때문에 많은 수를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제결혼 활성화가 중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7,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약 60%가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는데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약 39%가 동의하며 지난 2017년에 조사했던 결과인 51%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인식... 자, 이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점점 나빠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겠다가 39%밖에 아니니까 얼마나 지금 결혼과 자녀 출산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60%가 자녀를 거절하는 문화를 어떻게 강제로는 할 수 없으니까 돈만 줘도 될 것도 아니고 돈도 줘야 하지만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게 일과 가사, 육아가 집중되고 긴 근무시간 속에서 자녀의 교육까지 여성 몫이 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겁니다. With feminism, to do with male priority, to do with the difficulties that women have in combining having children and having a job. Until those issues. 예, 이와 같이 가정 문제가 어렵다. 그런데 총 인구 중에 외국인 대비해서 프랑스의 경우는 6%나 독일은 8%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밖에 아니니까 0.7%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정서적으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도 좋지 않느냐.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민자 자녀가 2009년에는 2.2%였는데 2020년도에는 5.5%니까 상당히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5.5%로 갈수록 많이 나았고, 우리 환경이 외국인을 증가하도록 또 외국인 결혼이 증가하도록 또 좋은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남자와 여자가 국제 결혼을 했을 때 이혼 비율을 지금 조사해 봤는데요. 이혼 비율을, 그러니까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자, 한국 남자, 캄보디아 여자, 일본 여자 이런 것은 여기 17% 선으로 그 이혼이 되고 있는데,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있을 때는 27%로, 또 한국 여자와 중국 남자가 있을 때 32%로 많은 수가 이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 남자 2020년 국제 결혼이 9%입니다. 9%가 국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이혼은 49%고 다문화 가족의 이혼은 45%니까 상당한 수가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결혼으로도 돌려보자 이거죠. 내 후배가 2년째 별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5번 전화를 할 때는 다른 말도 하고 잘 대답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반대다 하는 그 PPT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면서 좋다 하고 답 간단히 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요. 이게 인간관계 끊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는 어떤 누구도 간섭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 결혼의 증가 추이를 보면 2004년도부터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 오셨는데 많았다가 2006년도에 피크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좀 더 많은데 이건 통계가 오래된 거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 아들이 42살인데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문자를 하거나 전화해도 답을 안 받아요. 부모는 전화번호만 알지 자녀가 집도 안 가르쳐주니까 부모도 냉가슴이고 그 다음에 자녀도 냉가슴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싱글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남성 싱글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것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한국 사회는 이혼율도 높고 그 다음에 남성 싱글, 이거 한국의 시인 남성 싱글이 74%입니다. 엄청난 수가 싱글이라는 얘기죠. 그게 410만 명인데 이런 사람들을 결혼을 못하고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출구를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인 이혼이 49%면 싱글 남성이 111만, 그 다음에 외국 다문화가 이혼한 사람도 있으니까 22만, 그 다음에 전체 25세 49세 주로 지금 출생과 출생을 나눌 수 있는 연령이 절반이 미혼이다. 그러면 277만으로 410만이라고 하는 남성 전체의 74%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대로 나도 국제결혼을 했지만 국제결혼 하라고 공고를 해봤으나 전화를 받지만 문자도 안 받고 이와 같이 관계가 그려되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인도와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힘들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자나 전화를 거절하니까 인간관계가 벌어지니까 국가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인도자가 가정교육 범국민동 차원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권면도 하고 개선해 나갈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인구 절벽은 다문화가 답이다 하면서 세미나도 하는데 이와 같이 국제결혼을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로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 사회 변화를 면밀하게 오랫동안 분석해 보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있어야 되지 월드컵 사강이나 사회 간 기름 유출 같은 것을 해결한 그 대한민국의 그 단결력은 인구 문제도 단결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해보자 하는 입장입니다. 자, 인구가 없어서 멸망된다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다들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염려하고 또 국가에 추궁을 하고 뭐 2040년도에 지방대가 60% 없어진다. 그러면 지방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는 대학들도 학생 수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없어지면. 70% 이상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그곳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70% 이상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살고 싶다 이겁니다. 이런 성향은 막을 수 없는 거죠. 어떤 무슨 특단의 대안이 없이는. 이게 한국에 6.25가 전쟁이 나고 또 온 나라 국민이 나서서 3년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도왔고 그래서 사망자가 220만, 94만 명, 또 국토가 95% 파괴되고 이런 했는데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구해서 수없이 지금도 계속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구로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구로 사라질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15년간 380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더 추락하고 있다거든요. 그러면서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데 그것만 아니라 5천년 역사 가운데서 100년 후에 끝내버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예산이 2017년도에 400조인데 2023년도에는 639조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고출산을 위해서도 대통령이야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급합니다. 영아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기저귀, 분유 등 출생과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에 올려 임신부의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총 300만 원의 효율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엔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 중 하나로 올릴 계획입니다. 때만 가입하면 육아휴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실제적으로 총 따져보면 4,5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들어가는 한다고 하는 통계에서는 11% 정도밖에 주고 있지 않다.
지금 홍보는 많이 하지만, 많이 하고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를 안 낳고 더 적게 낳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돈 주어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적게 주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결혼 생활의 즐거움이나 또는 어떤 문제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그 유튜브로 만들어서 좀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런 기쁨과 감사, 여러 가지 유익점들을 또 그것으로 만들어서 드라마가 아닌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홍보도 하면서 뭔가 그 행복한 가정관계와 모델 사례 등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훈련된 인도자가 100명 정도 육성해서 유튜브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이렇게 매달 25분씩 통화하는 방법,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른 유튜브에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어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운동을 하자 이거죠. 그러므로 국제 결혼으로 싱글 남성을 도와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다문화 운동을 통해서 국제 결혼이나 다문화가 상당히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외에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들,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운동의 필요성이나 대안은 행복한 가정 고출산과 이혼 방지 등의 한국의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 뭔가 이것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자는 결혼을 안 하거나 이혼한 남여성, 그 다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남성이 75%가 혼자 사는데, 그래서 470만 명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장관이 직접 시군구 가족센터에 들려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직접 뛰어야 되죠.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많은 244개 되는 이런 단체들을 해서 그런 데가 적정히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이 운동을 하자는 거죠. 제가 전국에 다 떼고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 대형 호수만 봐도 또 산골적인 거다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흉년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흉년이 없어요. 수자원이 얼마나 많으니까 비가 안 와도 뭐 천적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문제도 뭐 부부가 없는데도 지금 자녀 낳을 걸 기대하는 거 출산율만 떨어진다고 말만 하는데, 이 어떤 목사님은 13만매를 낳고 함께 만든 작은 천국 우리 집이다. 13매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특이한 경우지만. 그래서 이 극심한 부부 흉년이다 이거. 부부 흉년. 부부가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부부 흉년. 이거 보세요. 이혼을 해버렸지. 반튼이 싱글이지. 부부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해갈이 아니라 풍성을 기대하고 방법을 세야 돼 이거죠. 그래서 이혼 49%, 그다음 노인 방치, 남성 싱글 74%, 410만 명. 이 엄청난 이 싱글 풍성 시대를 싱글 해결하지 않아 싱글 없애는 방향으로 나라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한가 뭐 이혼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이혼 양육비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혼을 해봐야 양육비를 받는 것은 74%도 못 받으면 하나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양육비 못 받는데도 이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다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 방향에 있어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서 매년 30억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걸 법으로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도위원도 유축을 하고 가정교육 인도자를 매년 100명 내지 200명씩 육성을 해서 인도할 보면 고출산, 이혼 방지, 국내외 국제결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할 대상은 각 시군본부에서 시군에서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 가족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도위원들이 일해 나간다든지, 또 진행 방법은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부드럽게 진행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부부 흉년 해갈 정도가 아니고 정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래서 훈련된 가정교육 인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내용은 뭘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출생아 재정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 비용을 나는 줄이자, 70%를 줄이자고, 기업 후원도 받고 국가 재정을 줄이고 외국 자본도 필요하면 받고, 그래서 특수한 국익사업 같은 거, 뭐 어제 무기도 많이 팔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배도 많이 잘 만들고,
그런데 이 다양한 재정 확보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필요한 대기식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누가 그걸 해야겠습니까?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국회의원도 해야 되죠. 지금 생각할 때 돈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고 말하면 이 나라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재원을 줄여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장사를 하는데 내가 월요일 날은 오전에 학교를 안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오전에 학점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가게 됐어요. 일이 주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어려운 결정도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얼마 안 되지만 나라는 돈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신생아가 나오면 국내에서 번 돈으로 출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3분의 1 간다는데 그 사람들 번 돈은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80% 이상 현금으로 보내고 다른 방법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아를 많이 낳는 것이 목적이고 중요하지 이민이나 다른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순간적인 방법이고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 신생아는 자녀를 낳고 또 세금도 내고 외국인 세금 안 내잖아요. 물론 조금 내긴 냅니다만 수출과 산업을 일으키고 그다음 중대한 국방도 한다 이겁니다. 외국인도 국방 못 하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를 길러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한 50가지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금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서 자녀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의 수뇌들이, 지식인들이 이걸 조정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에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이렇게 벌여나갈 때 가정교육을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 신생아 문제를 이런 식으로 국제결혼을 통해서 가임기간이 많은 여성들을 한국에 와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자는 것이 국제결혼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